방금 소개받은 전 대표의 박수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포럼의 첫 번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목은 큰 제목은 이제 자산관리 국제 수준과 흐름이고 제가 이제 좀 전공하는 성수도 관광 분야를 좀 더 중심으로 해서 약 20분 동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처음에 자산관리 도입 현황과 전망, 그 다음에 선제적 자산관리 기법 도입 사례,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현황과 전망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포괄적 자산관리나 선제적 자산관리나 그 개념은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포괄적 자산관리라는 용어가 먼저 나오고, 최근에 이제 전기 유틸리티 쪽에서 선제적 자산관리라는 개념으로 자산관리를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리에 문제가 상수도 관망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수도 관망이 인프라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하에 있다 보니까 좀 관리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1년까지 3조 8천억 투입했고, 또 내년부터 22년까지 약 8천억 가량 이렇게 또 상수도 관망 관리에 투자를 할 계획이 있고 하는데, 2011년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노후관 판정 기준이 조금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과가 됐느냐, 노후도 점수를 평가해서 몇 점이냐, 그런 이제 이런 평가 시스템이 이제 현재 시점에 상태가 어떠느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교체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지금 계획되어 있는 2022년까지 예산 8천억도 제가 그 관련 또 환경부 포럼에 좀 참가하고 있는데, 거의 인프라 구축, 장치 이제 구축하는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포괄적이면서 체계적인 자산관리 같은 방법론이 우리나라에서 빨리 도입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부터 이제 조금 잘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그래서 자산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계획하고 디자인하고 운영 관리하고, 그 운영 관리하는 도중에 이제 리뉴얼 갱생하고 이런 의사결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계획하고 하는 이런 사이클 동안에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치가 얼마냐, 상태가 어떠냐, 유지 관리를 어떤 자산에서 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지, 그 비용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이런 한 7, 8가지 질문에 대답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관리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전산하고 유지관리 이력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산이 가지는 가치를 판단하고 최적 보수 시점과 보수 방법을 예상과 덕으로 판단하고 유지관리 시나리오 설정 비교를 통해서 생애 주기 비용 동안 가장 최소화되면서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보수 시점과 방법을 제안하는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상수도 분야에서 자산관리 도입 현황을 보면은 거의 약 한 25년, 30년 전부터 도입을 하고, 지금 현재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관련 컨설팅 산업 분야라든지 그런 시장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2004년도에 미국 회계감사원이 미국 상원에 상수도 또 하수도 관련 자산 관리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상수도 사업장에서 포괄적 자산 관리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환경보호청 EPA가 이런 포괄적 자산 관리를 주도할 것을 요청한 그런 이 보고서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PA는
미국은 EPA 주도로 자산관리 개념을 도입해왔고, 그를 위해서 이제 미 연방도로청과 같이 협력하는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호주, 뉴질랜드, 유럽 선진국에서는 벌써 20년 전부터 도입해서 지금은 상당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오 회계감사원, 그래서 처음 이제 자산 관리라는 것을 이제 언급했을 때 이 앞에 이제 comprehensive, 포괄적이라는 말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비스 목표, 운영 예산, 자본 개선 계획, 시설 투자 필요성 연계,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 관리, 정보 분석을 통한 유지 관리 우선순위 결정, 거기다가 이제 정보 통합과 조직 내의 의사결정 방식까지 개선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포함해서 포괄적이다, 그런 개념으로 자산 관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역할은 정보 유지 관리 말씀드린 대로 상태 평가, 우선순위 제공, 비용과 시스템 성능 예측을 포괄적 자산 관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었고, 기본 요소는 사용 기간, 크기, 재질, 위치에 대한 자산에 대한 정보, 유지 관리 기록, 잔존 수명 현재 상태, 단가, 상가, 교체 비용, 이런 이제 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그다음 유지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비용 분석하는 내용, 또 이제 생애 주기 동안, 그래서 설계, 구매, 운영, 유지, 교체, 처분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과, 그다음 자산의 손괴 가능성 확률과 손괴 발생 시 비용과 파급 효과를 산정하는 위험도 중요 산정하는 이런 내용까지 이미 다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의사결정 방식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무 자료하고 엔지니어링 자료의 보안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적용을 하려고 시도하는 와중에서 좀 많이 부딪히는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내 주요 구성 단위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이제 직접 자산을 유지 관리하는 데 참여하시는 그 엔지니어들의 그런 의견도 의사결정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제대로 된 자산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이미 미국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비스 목표, 운영 예산, 자본 계획과 시설물 투자 필요성과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목표에 따라 유지관리 필요한 시설물을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영 예산을 추정하고 자본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에 따라서 단기적, 장기적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유지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A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EPA에서 나온 최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이제 SM 매니지먼트 101 이래 가지고 좀 작은 상하수도, 미국에는 워낙 작은 상하수도 사업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EPA에서 교육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EPA에서 간단한 엑셀 복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만들고 또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트레이닝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A에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Asset Management 스텝 가이드라 해가지고 Simple Tools for Effective Performance 이 줄말인데 소규모 상하수도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인벤토리가 왜 중요한지, 인벤토리 구축의 필요성, 어떻게 이제 인벤토리를 구축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스라 해서 체크업 프로그램 포스도 시스템에서 이제 작은 상하수도 시스템을 위한 엑셀 기반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벤토리도 관리할 수 있고 자산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자본 개선 계획이라든지 작업 명령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런 추적하고 재정 계획 수립하고 그런 그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하수도 사업자들이 자산 관리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프로그램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EP에서 또 자산의 상태 평가, 갱생 기술, 새로운 설계 기술, 운영 관리 기술, 하수 처리 및 재이용 기술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컵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트레이닝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웹이나 웹에서 하는 트레이닝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용어는 좀 다릅니다만은 Comprehensive Asset Management 아니고 이제 좀 다른 말로 Proactive Risk Based Asset Management 이런 말도 지금 전기 유틸리티 쪽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비슷한데 기존에는 이제 Reactive Condition Based였다면 Proactive Risk Based Asset Management로 이제 옮겨가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현재 상태 평가에 기반한 사후 대응적 어떤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위험도를 평가해서 그에 기반해서 사전 사고가 나기 전에 또는 어떤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해서 선제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리액티브 컨디션 베이스드가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필드 테스팅 현장에서 어떤 검사를 하고 온라인 모니터링해서 자산의 상태를 평가하고 위험도를 평가해서 메인터넌스 하는 이런 프로세스였다면 프로액티브 리스크 베이스드는 여기서 이제 에셋 크리티컬리티, 그러니까 자산의 그 전체 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선제적 자산 관리는 자산의 현재 상태에도 자산 중요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시스템 전체 운영에 대한 각 자산의 영향과 중요성을 평가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산 관리 대상이 어떤 좀 범위를 좀 세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 같은 경우에는 관망 내 개별관로 어떤 파이프 한 본이면 6m짜리인데 그런 개별 관로에 대해서도 자산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제적 자산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요도, 상태평가, 리스크 산정, 그래서 CHR이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 얘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전기 유틸리티 회사들 이제 선도적으로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선제적 자산 관리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거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고 있고, 점점 더 이제 실시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빅데이터라든지 고급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실시간 자산 관리 의사결정 기술도 개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면 정보 해석 수준이 이제 높아질수록 정보 해석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아주 기본적 가장 쉬운 단계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그 위에 이제 좀 더 발전하면 그게 그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또 발전하면 언제 또 그런 사건이 발생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여기서는 이제 리액티브 컨디션 베이스드였다면 프로액티브 에셋 매니지먼트 이 정도 정보 해석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스마트 필터, 스마트 그리드 기술, 온라인 모니터링, 센서, IoT 장치와 같은 다양한 소스에서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선제적 자산 관리가 도입되면 자산 관리의 수준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의 선제적 자산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그건 이제 이 정도가 개발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독일
또 미국, KNU,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우리가 아는 뭐 선진국은 다 관망의 자산 관리를 위해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다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관로의 상태 평가, 그리고 교체 또는 갱생 우선순위 결정과 관련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이 단계는 이제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결함을 평가하는 점수 평가 시스템, 관로의 누수 파손율을 산정하기 위한 모형, 통수능과 취약성을 산정하기 위한 모형, 운영 유지관리 비용, 교체 비용, 그다음에 오염물질 농도 산정하기 위한 수질 모형,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교체 갱생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부차적으로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신 이 기능은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미래의 상태까지 평가해서 예측하는 그런 기능도 그런 소프트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는 이런 각 항목을 이제 미래의 상태 평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의사결정 시스템들이 최근에 개발된 게 아니고 거의 한 개발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미국에서는 이 정도까지 지금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2002년에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러한 자료를 이용해서 관의 재질이라든지 배설 경관연수라든지 길이, 파손 이력, 환경, 소일 데이터, 토양 데이터, 교통량, 파이프 위치, 관의 수압, 이런 조인트 타입, 이런 자료를 이용해서 현재의 상태를 평가하고 또 미래의 상태를 예측해서 최적 유지관리 시기를 결론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개발한 하고 또 처음 적용하는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로 사고율 모델링입니다. 이건 이제 경제적 교체 시기 산정 방법론을 이용해서 관로 교체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교체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전체 관로 시스템의 상태를 예측하고, 예측해서 이제 교체 시나리오에 따라서 관로 시스템이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러니까 길이로 교체를 할 것인지 예산으로 교체를 할 것인지, 그 시나리오에 따라 관로 파손 횟수가 예측되고 또 보수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비용, 수리 비용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관로의 파손이 많이 나니까요. 그다음에 교체 비용은 교체를 이제 시간을 늦출수록 현재값, 비용의 이제 현재값입니다. 현재값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 비용하고 교체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은 언젠가는 최저점이 비용이 최소화되는 시점이 존재하게 되고, 그때 이제 교체나 갱생을 하면 제일 좋다. 이 시점을 찾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관로 파손율 또는 횟수 예측 모형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경제적 교체 시기를 계산하고 연간 교체 대상을 결정하고 절약되는 보수 비용하고 연간 파손 횟수를 예측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자료는 미국 자료입니다. 6,400km 되는 관로의 횟수는 9,000개, 매설 시기로 약 24,000번의 관로 누수 파손 사건이 데이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로별로 이렇게 총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관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정도에 비용이 최소화 되니까 그때 교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서 아무런 유지 관리도 안 하면 파손 횟수는 이 정도로 증가하는데 1년에 뭐 500만 불씩 투자하면 파손 횟수는 이렇게 줄을 것이다. 또 1년에 24km씩 교체를 하면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어느 미래에 한 20,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길이로 교체한다든지 또는 비용 예산으로 교체했을 때 그만큼 이제 파손 보장이 안 나니까 그 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약한 수리 비용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비례 위험 모델이라는 그 통계 모형인데, 그 통계 모형을 사용해서 이제 아까 여기서는 이 방법론은 어떤 재정 교체 시기가 딱 언제다. 그래서 26년 후에 3월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최저 그 비용이 최소가 되는 시기가 딱 지정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아무래도 20, 30년 후 먼 미래이기 때문에 예측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미래위험 모델은 확률 통계적인 의미에서 접근해서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교체하는 게 가장 좋다. 교체 인터벌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위험 모형은 이런 모형이고, 자료는 또 미국 자료입니다. 미국 중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라는 그런 카운티의 자료고, 파이프를 정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하면 어떤 파이프의 그 다음, 이건 이제 두 번 이렇게 파손이 났다면 그 다음 세 번째 고장은 이 정도 98년에서 99년 사이에 일어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한 90% 이렇게 된다. 그런 확률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최저 교체 시기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그거는 앞으로 몇 년과 몇 년 사이에 교체를 하면 제일 좋다. 그런 이제 분석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방법론을 우리나라 수자원공사 관리하는 광역관로에도 이제 적용을 해서 어떤 관의 내구 연수의 95% 실리 구간, 하한값, 상한값 이렇게 구해보았고, 그에 기반해서 이제 잔존 수명이 앞으로 뭐 3.3년에서 12년 남았다. 1년에서 9년 남았다. 그게 이제 95%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리스크를 또 유지관리 우선순위에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고율하고 그다음에 관이 연장, 평가 기간, 그다음에 그 관이 분담하는 유량, 그다음 수도 요금, 그다음에 사고 평균 복구 시간, 이렇게 이런 값들을 이제 구할 수 있다면, 이 값들을 이제 다 곱하게 되면 그 개별 관로별로 파이프 리스크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율하고 그 관이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면 그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유량도 그 소비자가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 또 수도 요금도 이렇게 걸어들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위험도까지 다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하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우선순위가 좀 낮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반이 또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영월군 어떤 방망에 적용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관이 어떤 관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 내용이고, 결론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 관리가 도입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그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유지 관리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포괄적 또는 선제적 자산 관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겠고, 또 지속적으로 개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자산 관리가
명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